이제 다시 무기 완료 중에서 광물성 완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광물성 완료는 과거에는 천연에 생산되는 광물 등을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불순물 함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색소가 선명하지 않고 또 품질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합성 무기 화합물을 주로 사용하는 추세예요. 분체 있죠, 가루가 되어 있어서 주로 파우더, 투입 파우더 있죠, 베이스 파우더 등 분말 화장품 파운데이션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체질 안료로는 체질 안료를 보면 착색 안료의 희석제로 색조를 조정하고 제품의 사용 감촉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제품의 제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이카나 탈크, 카올린, 커버력이 적은 백색의 분체이며 색조, 조절, 퍼짐성, 피부의 부착성, 땀 또는 피지의 흡수성과 광택을 조절하고 점토 광물을 분쇄하고 입자나 크기, 형태, 두께 등을 고려해서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체질 안료 첫 번째가 이제 마이카예요. 운모, 이렇게 MICA 이제 마이카라고 하는데요. 칼륨 운모에 속하는 백운모의 대표적인 예고요. 또 운모의 결정은 단사전기에 속해가지고 다망색 또는 녹색의 육각 판상을 이루게 되거든요. 또 이제 견운모라는 이제 명칭은 표면이나 비단, 광택을 내기 때문에 그냥 붙여졌어요. 또 얇은 입자로 탄성이 풍부하고 뭉침 현상, 케이크 현상이죠. 케이크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서양성이 좋고 피부에 대한 부착성도 우수합니다. 또 페이스 파우더나 블러셔에 20% 정도 함유하고 있고요. 또 자연스러운 광택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탈크 보겠습니다. 탈크는 수산화 마그네슘 있죠. 수산화 마그네슘이 매끄러운 결정이 감촉이 풍부하기 때문에 활석이라고도 합니다. 매끄러운 감촉과 유연성이 좋으나 탄성은 없어요. 탄성은 없고요. 또 퍼짐성이 좋고 매끄러운 감촉으로 페이스 파우더 있죠. 페이스 파우더 제품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커버력과 투명감이 약하고 피부의 부착성도 점토 광물 중 가장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속 비누 있죠. 금속 비누를 함께 배합하기도 하는데 이제 금속 비누는 스테아린산에 마그네슘과 아연, 염 등을 이제 이렇게 같이 배합해서 만든 거예요. 카올린을 보면 카올린은 수산화규산 알루미늄으로 결정도가 높으며 규칙성의 육각판상을 나타내고 결정도가 낮고 미세한 부정판상이 됩니다. 두께가 얇아서 피부에 부착성이 좋고요. 또 땀이나 피지, 흡수가 뛰어나는데 퍼짐성이 좋지 않아서 사용감이 좀 거칠어요. 또 번들거리지 않고 뽀송뽀송해서 제품의 광택을 없애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착색 안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색 안료는 화장품에 색상을 부여해서 색조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빛의 흡수랑 산란 현상을 이용해서 발색시켜주는 원리를 또 발색을 또 시켜줘요. 또 산화철의 대표적인 게 또 흑색, 적색, 황색 세 가지 기본 색조로 잘 혼합돼서 필요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메이크업 제품에 사용되고요. 또 파우더, 파운데이션, 블러셔 등 제품에도 주로 사용됩니다. 또 착색 안료의 색상은 화학 조성이나 결정 구조, 화학 구성이나 결정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실제 색상에 있어서는 약간씩 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백색 안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색 안료는 높은 굴절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커버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또 이 백색 안료에는 첫 번째 이산화티탄이 있거든요. 이산화티탄은 빛에 대한 굴절률이 높고요. 입자 크기가 작아서 백색도 커버력, 착색력 등이 매우 우수해요.
그리고 빛이나 열에 강해서 내약품성에도 좋습니다. 또 제조 방법에 따라서 루타일형과 아나타제형으로 또 구분할 수 있어요. 또 산화아연 보면 두 번째 산화아연이거든요. 산화아연은 육방전개에 속해서 입자 모양의 침상이 많아요. 뾰족뾰족 튀어나온 그 침상이 많고요. 산알칼리에 잘 용해가 되고요. 가열하면 황색을 띠고 냉각시키면 본래대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촉매 작용으로 향료 등에 분해될 수 있습니다. 또 자외선 산란 작용이 뛰어나서 메이크업 제품에도 많이 배합이 됩니다. 표면이 친수성이어서 침류 처리한 것이 주로 쓰여요. 침류 처리된 것은 발수성 자외선 차단 제품, 립스틱 등의 유성 제품에 배합이 가능함과 동시에 발수성을 높여서 화장이 땀에 의해서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산화아연은 이산화티탄에 비해서 굴절률이 낮지만 수렴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광택 알려볼게요. 색상에 진주광택을 주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16세기 프랑스에서 물고기죠. 갈치 비늘을 이용한 것이 최초로 이제 이게 쓰여진 거예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는 합성 진주 광택 안료가 이제 개발이 돼서 쓰고 있거든요. 또 우모에 이산화티탄을 코팅한 우모티탄은 진주 광택을 띠기도 해요. 또 규칙적으로 평평하고 배열된 얇은 입자가 빛을 반사하고 반사광이 간섭 현상으로 진주 광택을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산화티탄이 또 운모 표면에 정밀하게 도포할 수 있으므로 그 두께는 조절하여 여러 가지 간섭색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색깔은 피막이 두꺼워질수록 황색, 금색, 청색, 녹색의 반사광을 나타내게 되고요. 또 운모티탄에 착색 안료를 더 입히면 더 진하게 깊은 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연색소 보겠습니다. 천연색소는 말 그대로 동식물에서 얻어지고요. 안정성이 좋아요. 안정성이 좋고 약효 성분으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착색력이나 내열성, 내광성이 약해서 대량 생산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헤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등에서 서식하는 1에서 3m 크기의 관목이거든요. 또 헤나 잎 속에 로소니아 성분은 모발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연모제 있죠. 염색약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문신이나 바디 페인팅용으로 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카르타민, 이거는 홍화 추출물 홍화 꽃잎에서 추출한 붉은 색소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카로틴. 카르타민은 홍화고요. 카로틴은 식물에서 민들레 있죠. 민들레, 천수국 등 꽃, 호박, 살구 등의 열매, 당근, 고구마 등의 뿌리에 함유된 노란색 있죠. 오렌지색, 붉은색 이런 것들을 띈 것을 카로틴이라고 해서 카로틴. 비타민에서 이제 카로틴 성분 당근에서 뭐 카로틴 많다고 하죠. 뭐 눈이 나쁠 때 카로틴 많이 먹어라 뭐 이런 것처럼 그 카로틴 맞고요. 동물에서 버터와 같은 지방질, 계란의 노른자, 카나리아의 깃털, 바닷가재, 껍질 등에서도 이제 카로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결합, 또 상중결합이 많아서 불포화도가 매우 높은 탄화수소로 이소플레노이드 계열에 속합니다. 이 색소들은 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분자 구조나 다른 몇 가지 이성질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로로필도 많이 들어보셨죠? 녹색 색소로 소염작용이랑 탈칠 효과가 있어서 화장수나 치약 등에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향료 볼게요.
향료는 성분 원료의 고유한 향을 억제하고 적합한 향을 부여해서 기분을 쾌적하게 해주죠. 쾌적하게 해주고 화장품 각각의 사용 목적을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또 향의 종류로 크게 자연 동식물에서 얻어지는 천연향이랑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석유로 얻어진 합성환료, 합성향료가 있죠. 또 이 둘의 조합해서 향기를 이제 창조해낸 것이 이제 조합향료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물에 녹지 않아요. 유기용매에 용해되는 유효성, 휘발성이 있고요. 또 여러 종류의 향료가 조합해서 제조가 되므로 반응성이 큰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이어야 합니다. 또 합성향료는 화학적으로 한 가지 구조를 가진 것이 대부분인데, 또 천연향료는 여러 가지 향을 분자가 혼합된 것이 대다수예요. 천연향료 한번 살펴볼게요. 천연향료는 이제 사양노루 향이죠, 이거는. 사양노루의 생식성 분비물을 이제 알코올로 희석시켜서 알코올로 희석시키면 냄새가 이제 좋아지거든요. 향기 성분은 무스콘이고 머스크향, 뭐 그런 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묘향, 두 번째 보면 영묘향. 이것도 이제 사양 고양이 분비물에서 향기 성분을, 이 성분 이름은 이제 시베톤이라고 영묘향이라고 합니다. 용연향 볼게요. 용연향은 향유고래 있죠. 향유고래의 배설물로 향기 성분인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트리페르판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향유고래 배설물에서 이제 채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양에서 주로 이제 향신료로 쓰였고요. 서양에서는 향수의 향기가 휘발하는 것을 막는 데 주로 이제 이 용연향을 주로 사용했어요. 또 신선한 상태에서는 부드러운 질감과 검은 색상을 띠고 냄새가 다소 불쾌하나 햇빛과 공기, 바닷물에 노출되면 딱딱해지고 검은색이 퇴색되면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리향. 해리는 쥐과에 속하는 비법, 항문에 있는 향낭에서 추출을 한 거거든요. 암수모도 사향선을 가지는데 이제 향수로 사용되는 액체상에 카스토레움을 분비를 합니다. 식물성 향료 볼게요. 식물성 향료. 동물성 향료에 비해서 구하기가 어떻다? 쉽다. 식물성은 그쵸? 그 종류가 매우 많죠. 적절한 용매를 사용해서 추출된 식물성 향료는 정유라고 부릅니다. 꽃에서 얻어진 정유는 화정유라고 합니다. 이제 많이 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향주에서 이제 베르가못. 주요 성분은 리모넨이고요. 오렌지의 쓴맛. 오렌지 향이죠. 이제 베르가못이. 감귤향, 오렌지향, 이제 콜라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사용해요. 계피는 이제 주요 성분이 신나말데이드, 계피향, 자극적인 맛을 내고요. 또 매운 향료, 캔디, 빵, 계피. 이것도 아시고 정향은 주요 성분이 유기놀이고요. 부드럽고 매운 향을 냅니다. 이거는 향료 의약품에 주로 사용되고요. 이제 이런 건 쭉쭉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퍼민트도 아시고, 패출리도 아시고요. 그쵸? 로즈마리도 아실 거고, 백리향, 티몰. 약간 구운 맛 나는 것. 의약품에 잘 사용. 일랑일랑도 아시죠, 여러분? 일랑일랑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합성향료 한번 살펴볼게요. 합성향료는 정유, 석유화학 제품 등을 기초 원료로 해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으로 약 3,000여 종류가 있어요. 이게 합성향료가. 벤젠계 합성향료. 이제 분자식은 이렇게 되고요. 대표적인 방향족 탄화수소로 유권자 고리 방향족
화합물의 모체가 되어집니다. 이게 벤졸 콜타르나 석유화학 제품을 기초 원료로 해서 이게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또 쿠말린은 크레졸에서 합성한 마른 잎의 향긋한 향기 있죠. 또 바닐린은 바닐라의 특유의 감미로운 성향, 또 페닐에틸 알코올은 스테린에서 합성한 장미향, 이런 것들이 다 벤젠계의 향기예요. 이제 바닐라 향이나 장미향 이런 것들이 벤젠계에서 합성한 향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프펜계 합성 한료는 이소프렌, 네, 이런 화학식으로 구성된 거고요. 중합체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및 그 유체의 총칭으로 테르페노이드, 이소플레노이드라고도 말합니다. 시트랄 향 있죠. 시트랄 향. 이게 시트랄은 레몬 향이고요. 또 보르네올은 비누 향기 있죠. 비누 향기. 또 멘톨은 박하 향기. 또 청량감을 주는 그런 치약껌, 그런 향기들이 타르펜계 합성 향료예요. 또 석유 화학 제품인 이소플렌을 기초로 해서 대량으로 이거는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지금 이제 합성 향료잖아요. 이게 이 합성 향료의 이름들인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이게 쓰여지는 거예요. 맵고 달콤한 향, 이제 과일 맛이 나는 것들, 강한 오렌지 향, 이런 것도 다 아시죠? 감귤 향, 파인애플 향, 이제 파인애플 향, 자스민 향, 과일 향, 매운 향, 벌꿀, 장미 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학적인 향기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이 맡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술에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계면활성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여러분 다 아시죠? 계면활성제는 한 분자 내에 친수성기랑 친유성기, 물이랑 친한 애랑 기름이랑 친한 애,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경계면, 물을 좋아하는 애랑 기름을 좋아하는 사이에 이쪽 경계면에 작용을 해서 경계면의 장력을 약화를 시키는 거죠. 장력을 약화를 시켜가지고 용도에 맞게 습윤, 유화, 분산, 세정, 윤활, 소포, 발포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물질을 계면활성제라고 부릅니다. 친유성 분자는 기름과 같이 물과 섞이지 않으나 친수성 분자는 물에 잘 녹죠. 친수성은 기의 이온성에 따라서 다른 안전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으로 피부 자극 순서는 양이온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성, 양이온성, 양쪽 이온성, 비이온성 순서로 피부 자극 순서가 제일 큰 게 양이온성이죠. 계면활성제 용도는 이제 거품 내는 거죠. 기포 형성제와 세정제, 샴푸와 클렌저로 주요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유화제는 크림과 로션 같은 에멀전 제조를 주요로 쓰이고요. 또 가용화제는 투명한 스킨 로션이나 향수의 원료로도 주요 쓰입니다. 또 수분제는 메이크업 파우더 제품으로도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면활성제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계면활성제 종류는 양이온성이랑 음이온성이 또 있거든요. 계면활성제도.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계면활성제 종류, 이제 계면활성제는 친수성에 따라서 이온성에 따라서 음이온성, 양이온성, 비이온성, 양쪽 이온성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살펴보면요, 정전기 방지 효과, 유연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 효과, 섬유 유연제 쓴다는 말이죠. 헤어 린스, 헤어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 이제 머리를 유연하게 부드럽게 해준다는 말인 거죠. 이게. 그리고 피부 자극이 강해서 가급적 두피에는 닿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헤어 린스는 두피에 쓰는 게 아니라 모발에 쓰는 거니까, 그쵸? 주로 사급 암모니움, 염화 알킬 트리메틸 암모니움, 염화 티알킬디 메틸 암모니움, 염화 벤잘코늄 등이 있습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살펴볼게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세정력과 기포 형성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탈지력이 너무 강해서 피부가 거칠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샴푸,